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오늘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제85조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입니다. 자, 먼저 1항입니다. 자,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하여 이 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무엇을 수립한다?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 결정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재원 조달 계획, 또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땅에 대해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이죠. 자, 시행령에서 보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이 법이 아닌 타 법에 따라서 이 법에 있는 내용이 결정되는 걸 의제라고 했죠. 이런 경우에는 3개월이 아닌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요. 시행령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들어갑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고요. 아까 다른 법률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그 다른 법률은 세 가지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법, 요 세 가지 법률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한이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이 아닌 2년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 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인 경우,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이나 입안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장관이나 도지사도 직접 입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직접 수립해서 시장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고요. 이 1항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수립을 합니다. 1, 2단계는 바로 기간으로 나눠지는데요.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단계 집행계획으로 넣고, 3년 뒤에 시행하는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다만 매년 이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를 해서 만약에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는 3년 이후에 사업을 할 것으로 돼 있었지만, 이게 3년 이내에 가능한 사업들은 1단계 집행계획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사실을 고시를 하고요. 이렇게 고시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처음 수립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다만 당연히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다음은 제86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제 누가 시행을 하냐인데요. 시장 또는 군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합니다.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협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에 따라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있으면 당연히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요. 시행하는 게 아니고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둘 이상의 지역이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그 윗단계죠. 장관이 직접 지정을 합니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 다만 사항에서는 이런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부 장관은 자, 국가계획도 나왔습니다. 국가계획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자, 원래 당초에 시행해야 된 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시행을 할 수가 있대요. 국가기획과 관련된 경우나 또 그 밖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는 장관이 직접 할 수 있고, 이번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의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이네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항부터 4항까지는 시장 군수, 도지사, 장관이 모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자, 5항. 자, 이렇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모두 다 행정기관이었죠. 이 자 외의 자, 무조건 이 행정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외의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시행을 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시행자를 지정을 했다면 그 지정 내용을 고시를 하고요. 그 지정 내용을 고시를 할 때는 관보나 공보에 게재를 하는데 당연히 시행지의 위치나 사업의 종류 명칭, 면적 규모,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지정했던 사업 시행자가 누구인지, 또 실시계획 인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는지의 내용을 담아서 고시를 합니다. 자, 7항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음 각호가 누구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LH 같은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령에서 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타법률에 의해서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포함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 그리고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록되는 공공시설 설치하는 자, 그리고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시행자의 지정 요건이 나오네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대상에 토지 소유 면적 및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자, 어떤 조건이 있는지 볼게요.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에 해당하지 않는 않는 기관이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87조. 자, 분할 시행입니다. 앞에서 지정을 받은 시행자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정이 되면 대상 지역 또는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88조 실시계획의 작성 인가입니다. 자, 앞에서 지정된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제 시행자가 지정이 됐으니까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실시계획인 거예요. 사업의 실행계획이 되겠죠. 자, 2항 시행자는
1항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인가를 받습니다.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으래요. 다만 이제 공사가 다 끝났어요.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그 해당 사업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서 이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른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장관한테 인가를 받는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였죠?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 시행자가 장관의 시시계획 인가를 받아라, 이 내용이 되겠고요. 3항. 자, 이 시시계획 인가권자죠.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행자가 작성한 시시계획이 자, 이런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인가를 하면 되고요. 인가를 할 때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네요. 조건을 걸어서 조건부 인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이렇게 인가받은 시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는 2항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인가를 받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단서 조항을 걸었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 사업 명칭을 변경하거나 구역계가 변경이 없이 면적 변경이 없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행하는 건축물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과 학교 시설의 변경, 또 기존 시설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서 용도 변경이 따르지 않는 수선하거나 재축, 개축을 하는 경우 등등은 변경이나 폐지를 할 때 그런 인가권자 시시 인가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항. 그렇다면 시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등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6항. 1, 2, 4항에 따라서 시시계획이 작성되고 또 인가됐을 때는 그 시시계획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된 것으로 의제를 주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형도면 고시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7항. 시설 결정의 고시가 났어요. 시설 결정의 고시가 났는데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시시계획을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10년 이전에 10년 이후에 시시계획을 작성하거나 고시로부터 10년 이후 작성을 하거나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았대요. 인가를 받았는데 시행자가 이 시시계획 인가일 고시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신청, 즉 보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시일은 두 개입니다.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는 동안 시시계획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고시일과 시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았어요. 인가를 받은 경우에 그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시시계획은 효력을 잃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다만 장기 미집행 시행자가 재개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시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5년이 아직 안 됐어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면 이런 경우에는 5년이 아니고 7년을 줍니다. 7년을 주고요. 8항에서는 앞에 살펴본 이 시행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앞에서는 3분의 2였는데 이번에는 모든
모든 토지 건축물, 토지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효력을 유지한답니다.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재개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7년을 줬는데 3분의 2가 아닌 모든 권리를 가져왔을 때는 실시간 효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이에요. 9항 이렇게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자 언제 효력을 잃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자, 두 가지 나눠집니다. 자, 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아직 안 지났어요. 20년이 안 지난 경우에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었다면 그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이 되는 그날이 아니고 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 거고요. 만약에 20년이 지나버렸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이 지난 경우에는 그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이 이 실시계획에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이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의 효력을 잃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9조. 이 시설사업의 이행담보. 자,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이 사업을 이행에 담보하기 위하여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또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이 어떠한 경우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냐면 이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거나 그리고 이 개발행위 허가에서 나왔죠. 토지의 굴착에 따른 소음이라든지 토속의 발파나 운반 등에 의한 진동이나 이런 날림, 또 비타면이 발생해서 조경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과 예치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에서는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 그리고 현금으로 납입하고 준공검사 완료 시에는 그거를 시행자에게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3항 자, 시장 군수는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하려면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을 회복을 해야 되고 만약에 잘 따르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이때 필요한 비용은 아까 시행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자, 90조 서류의 열람. 자,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자, 실시계획의 인가권자죠. 실시계획을 인가를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면 인가를 했습니다. 인가를 하면 자,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데요. 만약에 인가받은 내용이 변경을 할 때 그 내용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공고 및 열람을 생략이 가능하고 그런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람 기간 동안 일반인은 의견을 낼 수 있고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인가권자는 이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되면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되고 인가되거나 폐지된 또 마지막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바로 고시를 하고요. 다음 내용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자, 먼저 1항입니다. 자,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 자, 이런 권리들을 수용, 가져온다는 얘기죠. 가져오거나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 해당 시설이 설치되는 데가 아니고 인접한 것들의 물건이나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직접 그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인접한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일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자, 앞에 살펴본 이 수용 사용에 관해서는 토지보상법을 따르는 것이고요. 자, 97조.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 그 해당 시설 사업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정화야지 목적 외에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 97조에 담겨 있고요. 자, 앞에서 이제 실시계획을 인가를 받고 공사를 했대요. 시행자가 공사를 끝냈어요. 공사를 끝났으면 거기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자, 그 해당 공사 완료일부터 일주일 이내, 7일 이내에 공사 완료 보고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공사 완료 보고서를 시행자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은 준공검사를 하고요. 이 준공검사를 했는데 잘 됐다고 판단이 되면 준공검사 증명서라는 것을 발급을 해서 하고 공사 완료가 됐다는 그 내용을 공고를 합니다. 만약에 제대로 안 됐다면 제대로 될 때까지 계속 보완을 시키겠죠. 자, 장관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직접 시행할 때는 그 외의 자들이 하는 것처럼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 준공검사를 받는 게 아니고 바로 공사를 마친 때에 공사 완료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준공검사를 하거나 준공검사 완료 공고를 했을 때는 뭐 역시나 의제된다는 사항들 또 이런 뭐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이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한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기속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와 행정청이 아닌 경우가 분리되어 있었고, 행정청인 시행자는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귀속을 시키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다 가져오는 거였지만 반대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시행을 할 경우는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다 모두 관리청에 주지만 이 가져오는 시설은 관리청에 주는 새로운 공공시설의 범위 내에서 가져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런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기존에 어떤 기출문제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27회 시험이었고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먼저 1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 자, 이걸 풀어볼까요? 자, 하천은 국토계획법 정의하기로 기반시설입니다. 자,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정리하면 자, 기반시설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 해당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그게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죠. 이 공공기관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금 이상하죠?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법 86조에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자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 면적 소유자 동의 비율이 있었습니다.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비율을 쓰는데, 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여기 해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앞에 살펴봤죠. 그리고 인접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는 일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3번도 맞는 내용이었고요. 행정청인 시행자가 시설사업에 의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으로 기속된다. 방금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5번 자, 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자,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28회 문제예요. 국토기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였나요? 자, 시장 군수가 설치나 필요한 또 인정되는 경우로서 자,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러하지 아니하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그 면적이나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는 것의 예외 규정처럼 이 이행 보증금의 경우도 이런 공공에서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2번. 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 자, 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죠.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 정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둘 이상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되는 시행되는 시설 사업이 자, 광역도시계획과 연결된 경우에는 자, 누가 직접 한다고 했죠? 도지사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죠? 자, 국가계획과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인 거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내용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맞는 내용이고요. 자,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앞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맞는 내용이고요. 자, 행정청인 시행자는 아까 넘어갔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러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의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는 해당 내용을 바로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몇 조까지 왔을까요? 아까 눈여겨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100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들이 비용, 도시계획위원회, 또 보칙, 벌칙 등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들은 비중이 높지 않은 부분들이고 물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할 건데 이 100조까지 정말 쉼없이 달려오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거의 지금 한 구분응선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고 또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이 국토계획법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